사장님이 밤을 새워가면서 2천억 원짜리 완벽한 사업 전략을 짜놔도 팀에 썩은 서가가 한 명 들어오면 그 회사는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저는 사람을 뽑을 때 이력서의 스펙, 활연 학력, 자격증의 개수 이런 거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물론 보기야 보는데 크게 비중을 두진 않습니다. 이건 단지 스킬적인 것 뿐이죠. 기능적인 부분일 뿐이에요. 기능이 부족하면 가르치면 됩니다. 기술은 배우면 금방금방 늘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떤 명강사도 그 어떤 CEO도 절대 가르칠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 가진 본질입니다. 오늘 컨텐츠에서는 반드시 곁에 두면 좋은 A급 인재와 돈을 싸들고 와도 절대 같이 일하면 안 되는 사람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튼 스쿨의 조직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눴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기버, 받은 만큼 돌려주는 매처, 그리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테이커. 제가 절대 뽑지 않는 부류, 발견 즉시 내보낼 정도로 싫어하는 부류가 바로 테이커입니다. 이들은 되게 교묘해요. 면접 때는 세상에서 제일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척 연기를 합니다. 하지만 입사하는 순간, 그리고 적응하는 순간 슬슬 본색이 나오죠. 이들의 특징은 딱 하나로 요약이 되는데 권리는 챙기되 책임은 남한테 돌린다는 거예요. 이건 제 업무 범위가 아닌데요.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일을 제대로 제때 못 끝냈어요. 회사가 나한테 해준 게 뭔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이 조직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묵묵히 열심히 일하던 A급 직원들이 에너지를 뺏겨서 나가고 싶어집니다. 퇴사를 해요. 조직 전체가 누가 덜 일하고 더 챙기나 이런 눈치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조직의 암이 돼요. 그래서 저는 면접 때 반드시 질문을 던져봐요.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을 말해달라.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냐. 이때 상사가 별로였다. 회사가 우리 팀에 지원을 별로 안 해줬다. 그때 시장 상황이 안 좋았다. 이런 식으로 남 탓을 하면 저는 바로 그 사람은 뽑지 않습니다. 남 탓하는 천재보다 내 탓하면서 반성하는 바보가 훨씬 낫습니다. 아니, 바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내 탓하는 평범한 사람이 훨씬 더 낫습니다. 반대로 제가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셔오고 싶은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극한의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의식 하면은 또 오해할 수도 있는데 사장처럼 야근해라, 회사를 위해서 희생해라 이런 꼰대 같은 소리는 아닙니다. 저도 꼰대인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건 이들은 문제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요. 일반 직원들은 문제가 생기면 대표님이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죠? 하면서 문제를 다 저한테 던집니다. 근데 A급 인재는 반대로 저한테 제안을 해요. 대표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을 찾아서 하고 문제를 내 일처럼 여기고 달려드는 사람. 제가 좋아하는 레이 달리오의 원칙 중에 그 급진적 진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진짜 A급 인재는 사장인 저한테도 쓴소리를 합니다. 대표님 이 방향은 틀린 것 같습니다. 데이터상 저게 맞습니다. 자, 이게 건방진 걸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사업을 나만큼 아끼고 걱정하니까 사장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제 지분을 떼어서라도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뽑을 때 그 면접 시간, 그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을 모두 파악할 수는 없겠죠. 이 짧은 면접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사람의 본질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면접에서는 큰 비중을 둔다기보다는 사람의 느낌 정도를 봅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그 루틴적인 면접 질문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던 사람들을 추려서 일단은 업무를 시켜봅니다. 수습 기간이란 하에 업무를 시켜보고 이때 이 사람이 어떻게 일 처리를 하는지를 잘 살펴봅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하죠. 경쟁사 시장 조사를 좀 해와라. 근데 구체적이고 매뉴얼 없이 그냥 일단 시켜봅니다. 그럼 여기서 진짜 실력이 좀 갈리게 되는데 B급 인재로 보면은 어디서 찾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식은 어떻게 되나요? 얼마나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것을 통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질문을 해요. 근데 A급 인재 같은 경우는 일단 받은 업무에 대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 결과물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걸 디벨롭하는 방식으로 일 처리를 해요. 자, 대표님, 경쟁사 5곳을 분석해 봤는데 여기가 이런 빈틈이 있습니다. 이런 전략으로 제안서를 써보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불확실성을 던져줬을 때 멍하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만드는 사람, 길을 찾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회사를 10배 이상 키워줄 인재가 될 겁니다. 정답을 묻는 사람이 아니라 정답을 만드는 사람을 뽑으세요. 직원 한 명 한 명 잘 뽑으면 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잘못 뽑으면 사장이 10년은 진짜 늙습니다. 스펙을 보지 말고 학벌도 보지 마세요. 요즘같이 AI로 어떤 업무든 정교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대에서 이런 스펙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 오히려 사람의 철학, 그 사람의 사고관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삶을 대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업무를 대하는지를 살펴보세요. 대표님의 등에 칼을 꽂는 사람이 아니라 등을 맞대고 함께 싸울 전우를 찾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설명창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청소업의 모든 것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술서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고 또 계약서나 제안서 양식 또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